웃음이 즐겁고 즐거워서 또 웃음이 납니다. 웃음 치료를 할 때마다 내 육신의 건강함을 느끼고 또 여러분들 많이 모여서 웃고 얘기하고 하니까 재밌어요. 마음껏 웃고 소박한 일상에 감사하며 살다 보면 노후 생활도 재미있습니다. 이러고 살라고 이런 것이 어디가 있어? 없었지. 근데 이제 나이 먹어갖고 내가 85이야 지금. 이래갖고 외로운데 가만히 앉았으면 꼭 저녁 사는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오면은 참 재미가 있어. 지금 아직까지 뭐 밥도 맛있고 음식도 맛있고 하는 것도 내 손으로 잘하고 그래요. 새끼들 반찬 해주면 즐겁고 좋고 맛있게 먹었다 싶으면 좋고 그래요. 그런 재미로 살지 뭐. 우리 부모님의 노년, 그리고 우리와 다음 세대의 노년이 모두 이렇게 즐거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모든 노년이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2명 중 1명은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 우리 사회에 재앙이 될 수 있는 가난한 노년.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하루하루 모아둔 폐지를 손수레에 싣습니다. 손수레가 무거울수록 고물상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폐지를요. 네. 꼭 주우셔야 돼요. 그냥 일반 생활비는 좀 힘드세요? 이거라도 해야 먹고 살죠. 그러면 너무 힘드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생활비가 부족하세요? 네, 해야죠. 하루에 얼마나 하시는데? 한 달에 한 3만 원, 4만 원 해요. 나는. 큰 도움이 되세요? 도움이 크게 되죠. 참. 굉장히 도움이 되죠. 고물상에 폐지를 부려놓고 폐지값을 받아 나오는 할아버지 표정이 밝습니다. 오늘 많이 받았네요. 오늘 많이 받았어요? 얼마 받으셨어요? 13,000원. 14,000원 받으셨네요. 네, 14,000원이. 네, 오늘 많이 받으신 거예요? 네. 오늘 부자 됐네요. 부자 됐어요? 할아버지가 사는 집을 따라가 봤습니다. 월세 13만 원인 작은 쪽방. 단출한 살림살이마다 가난의 고단함이 묻어 있습니다. 오늘 점심은 종교단체에서 준 도시락. 한 끼 도시락을 하루 3끼로 나눠 먹으며 최대한 아껴서 생활합니다. 아버님 머리를 왜 이렇게 짧게 자르셨어요? 이발이 좀 몇개 나와요. 이발 비용이요? 이발 비용이 많이 드세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되는데 이렇게 깎으면 한 3개월, 4개월 가거든요. 그런데 약값이 문제입니다. 안과약이 비싸요. 끼니마다 먹어야 하는 약은 6종류. 한 달 약값만 30만 원이 넘습니다.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사업에 나가 버는 돈 40만 원으로는 방세와 약값조차 감당하기 벅찹니다. 약값 하고 나면은 제가 생기비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제가 약을 한 번 지우면은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먹는데 약값이 부족 없어서 그러니까 하루에 먹으려면 이틀에 먹고 그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평생 일을 하고도 가난한 노년을 보내는 노인들. 빈곤 노년의 서름은 아프고 집이 없어서 더더욱 북받쳐 오릅니다.
손바닥만한 월세방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사는 것이. 80살 조순이 할머니가 혼자 새들어 사는 곳입니다. 할머니의 한 달 소득은 기초연금 20만 원이 전부. 일주일에 3,000 절반이 방값으로 나가고 나머지 10만 원으로 한 달을 삽니다. 살아남고 그러지. 폐지라도 주어서 모자란 생활비에 보태보지만 늘 부족합니다. 이거는 무슨 쌀인데요? 누가 준 거예요? 묵은 쌀이다고요. 준 것이 내가 아까서 묵잖아요. 묵은 쌀인데 드신다고요? 아까운 게로. 반값 못지않게 부담되는 건 역시 의료비입니다. 반값을 제외한 나머지 10만 원에서 절반가량은 병원비와 약값으로 나갑니다. 그놈만 믿고 어떻게 내 맘대로 약도 사 먹고 또 어디가 물리치료도 하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저거 박스 같은 거 죽겠다 죽고 저거.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노인 한 사람이 지출하는 의료비와 주거비는 한 해 평균 418만 원. 약값 걱정, 반값 걱정 없이 사는 게 남은 생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빈곤 노인들. 내가 돈을 못 벌고 있으니까 아이고 어떡해. 의료비가 부담이 돼가지고 좀 너무 힘이 들어서. 의료비와 주거비 부담만이라도 덜어준다면 노년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 그 대상에서 이제 배제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갖고 있었던 어떤 의료 보호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 자체도 이제 받지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성인병이라고 해당되는 것들 가운데 상당 부분이 의료보험으로 이렇게 커버가 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보장의 노력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 송철종 할아버지가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기초수급비를 신청하러 온 겁니다. 사실 송 할아버지는 지난해 말까지 기초수급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연락도 없던 딸에게 소득이 생겼다는 이유로 수급 대상에서 탈락했습니다. 딸이 생활비를 조금이나마 보태주기로 했지만 제 앞가림 하기도 벅찬 상황입니다. 생활비 더라고 하기가 참 입장이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달라고 하겠어요. 오히려 그 얘기 들어보면 내가 보태줘야 할 그런 입장이 됐는데. 지난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탈락한 전북 지역 빈곤층은 13,800명. 이 가운데 11%인 1,580여 명은 송할아버지처럼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기초생활보장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이혼이나 학대, 약물 중독 등으로 가족관계가 해체돼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들이 스스로 해체된 가족관계를 증명해야 하고 심사도 지나치게 까다롭습니다. 부양의무자들 때문에 실질적 빈곤에 처한 우리 국민들이 대다수가 국가로부터 이 사회로부터 보호받고 있지 못해서 이 제도가 하루빨리 폐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난한 노년을 돌보는 일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와 지역사회의 책임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갈수록 혼자 사는 노인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리고 자식들하고도 이렇게 뭐 그런 교류라든가. 그리고 노인에 대한 어떤 돌봄의 책임을 국가가 가져야지 그거를 가족의 바구니에다가 묶어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 같다. 노후에 가족이나 국가로부터 제대로 돌봄을 받을 수 없다면 일이라도 해서 벌어야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침침한 눈으로 생활정보지의 작은 글씨 한자도 놓치지 않으려 애씁니다. 올해로 68살. 일자리를 구할 때마다 왠지 모르게 주눅이 듭니다. 일자리 좀 하려고인데요. 그냥 청소 같은 거 그런 거 하려고인데요. 젊었을 때 청소, 식당 일을 비롯해 안 해본 일이 없지만 나이를 듣고 나면 대부분 거절하기 일쑤입니다. 띄엄띄엄 하는 일자리만 있지 꾸준히 하는 일자리가 젊은 사람들만 있지 우리는 없어요. 그런 일자리가. 이 나이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노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취업 상담을 듣습니다. 이 일을 하시는 이유가 취미생활 아니면 그래도 경제적 도움이 필요해서? 경제적 도움이지 뭐. 그래서? 다 그렇지 뭐. 그러면 혹시 차라리 골프장 같은 거? 나이가 많다고 퇴짜를 맞거나 몸이 따라주지 않아 일자리를 놓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런 자리가 있는지도 몰랐어. 근데 이력서만 넣으면 나이가 60이 한가하다고 자꾸 찐빠를 놓는 거야. 네. 나는 이제 청소 쪽으로 좀 하려고. 아니면 두 분이 나란히 짜란히 그냥 부부가 할 수 있는데 다니시든가 나중에. 그런 자리도 있어요. 청각장애가 있어가지고 예. 잘 안 들려요. 운 좋게 일자리를 구해도 대부분 기간이 짧거나 임시직입니다. 이게 젊은 사람들이 좀 기피하는 일자리들이 노인들에게 주어지는 일자리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주유원, 그다음에 아파트 경비, 건물 빌딩 관리, 이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요양보호사 보는데 전체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일자리들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일을 해도 소득이 낮아 노년의 살림살이는 늘 팍팍합니다. 나아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또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고정적인 이제 수입이 있지만 또 지출이 애경살할지 그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나이 때는. 나이가 더 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도 막막합니다. 그러니까 속으면서 산다고 하잖아요. 내년에는 나아지겠지, 내일은 나아지겠지. 항상 그런 기대 속에 살다가 지금 이 순간까지 오는 것이죠. 하루하루가 불안한 노후. 일자리마저 없는 노년은 어떻게 할까? 올해 65살. 이제 막 노년층에 들어섰습니다. 25년 넘게 택시 운전을 하면서 아들 둘을 키웠습니다. 자식 하나 교육시킨다는 게 엄청나게 힘들었죠. 너무나도 힘들었고 그러기 때문에 밤낮이 분철줘야 뛰어야 되고 더군다나 뭐 거짓말 사기도 못 치는 것이고 우물을 떼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열심히 뛰었죠. 월급 150만 원. 부인과 아들, 세 가족이 생활하기에는 빠듯하지만 결혼한 자녀에게 기댈 생각은 없습니다. 다달이 30만 원씩 받는 국민연금이 그나마 큰 도움이 됩니다. 엄청나게 저한테는 든든하죠. 저희같이 박봉 생활을 하는 그런 경우는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고 또 행복하고 가사에 도움이 되고. 하지만 모든 노인이 국민연금 혜택을 받는 건 아닙니다. 65살 이상 노인 3명 가운데 1명만 국민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한 달 수령액은 평균 36만 8천 원. 이상구 씨처럼 일을 할 수 없다면 연금만으로 생활을 꾸려가는 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나마 일자리가 있는 도시 노인들은 나은 편. 농촌은 형편이 더 심각합니다. 농촌의 한 복지관에 모인 노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르신들 중에 국민연금 받고 계신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손든 사람이 절반도 안 됩니다.
그때 시절에는 9시가 3선, 새방살이 3선, 그 육남매 갈침선 뜨는 애들 못 있어. 그때 형편에 장사도 그때는 안 되고 그래갖고는 지금 참 후회가 나요. 못 뜨는 것이 그때. 젊었을 때는 그때는 없었잖아. 그것이 그런 것도 없었고 널려 돈도 없고 먹고 살기 힘들고 그때. 나이가 들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농촌 노인들은 노인 일자리나 사회보험 혜택에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 같은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서 노인 소득이 낮기 때문에 빈곤율도 높고 공적 연금 받고 있는 분도 적은 것이죠. 전주와 군산, 익산을 제외한 11개 시군에 사는 노인 가구의 한 달 평균 소득은 60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도시보다 더 짙은 빈곤의 그늘에서 농촌 노인들의 시름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기타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철호 씨. 사실 기타 전공자가 아닙니다. 지난 32년 동안은 은행원으로 살았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가졌던 취미가 은퇴 뒤 새로운 직업이 됐습니다. 기타 학원을 다니면서 별로 부러웠던 게 기타 학원 원장 선생님이었어요. 직장에서는 그 업무적인 스트레스, 뭐 감사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절대 감사가 없는 것 같고 직장인 업무 스트레스 없고 마음 편하고 좋은 것 같았어요. 지금은 행복한 인생 2막을 살고 있지만 9년 전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뒀을 때는 불안하고 막막했습니다. 은퇴 전에 노후 준비를 차근차근 해둔 게 그나마 걱정을 덜었습니다. 저도 전업주부였지만 그 국민연금을 가입했고요. 또 부족한 부분은 제가 또 사보험으로 개인보험으로 좀 채웠고 그래서 200에서 250 정도면 제가 아이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그냥 살 수 있을 것 같다. 건강 지키면서 살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해서 준비는 했습니다. 이철호 씨 부부처럼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려면 개인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럴 수 없다 보니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같은 공적 연금 대상과 금액을 늘리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국가가 재정을 부담한다는데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합니다. 기초연금 같은 경우도 10만 원, 20만 원 올릴 때도 굉장히 많은 재정적 부담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연금 늘리는 방식은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앞으로 7년 뒤면 노인 세대에 접어드는 동갑내기 이 씨 부부. 바쁘게 쫓기며 살았던 젊은 날보다 더 여유롭고 풍요로운 노후를 부부는 기대해 봅니다. 앞으로 우리 이제 둘만 남았으니까 처음에 둘이 시작했다가 아이들 또 둘 낳고 키우고 결혼시키고 또 둘만 남았네. 앞으로도 멋있게 더 여유로움을 가지고 살자. 고소한 냄새로 가득 찬 주방. 직원들이 빵을 만드느라 분주합니다. 그 사이로 60, 70대 할머니들이 눈에 띕니다. 능숙한 솜씨로 먹음직스러운 빵을 금세 구워냅니다. 이곳은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최고령은 75살. 직원 16명 가운데 10명이 60, 70대입니다. 재밌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나이 먹어서 일할 때가 있다 하는 게 진짜 행복이죠. 아무래도 집념이 없어지죠, 많이. 애들한테랑 신경이 막 여기 딱 일자리 들었으면 여기다만 집중하고 온 게 옛날에는 막 분열증도 있어갖고
이 기업이 노인 고용에 적극적인 건 노인 일자리 문제가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 어르신들의 문제가 고령자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폐지 짚는 노인들한테 뭐 매월 20만 원씩 준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고 시장형 일자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저희 어르신들이 140에서 150 정도 받는데 그런 일자리를 해야 생존과 자존의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그래서 노인 일자리 문제를 정부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서비스가 아무리 많아져도 사실 빈곤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또 노인들의 빈곤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를 가질 수 있는 것만이라도 있다면 그게 곧 이제 어떤 사회복지 핵심적인 자립 자활의 문제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두 공적 일자로 채워나가기에는 재원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민간에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특히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지금의 공공형 일자리는 문제가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그 노인 일자리 관련 예산이라든가 어떤 그런 그 법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지방 정부에 좀 과감히 이양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노인들이 살고 있는 환경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마다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어떤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형태의 어떤 일자리 정책이라든가 일자리 뭐 어떤 사업의 시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노인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필요합니다. 한 중소기업의 회의실. 중장년층 직원들이 하나둘 모입니다. 퇴직까지 남은 시간은 각각 다르지만 고민은 비슷합니다. 지금 회사 생활한 지 10년 좀 넘었는데 그동안 빚 갚느라고 아무 정신이 없이 세월 지났고 아이 교육시키고 하느라고 아직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두려운 생각은 있어요. 나중에 시집장가 보내고 하려면 그런 것들을 다 모으려면은 앞으로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노후 설계까지 생각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퇴직 전에 자신의 경력과 역량을 되돌아보고 노후를 설계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교육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의 교육 의뢰도 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전라북도 지역에서 약 500명 정도가 생애설계 교육을 받으셨는데 지난해 2016년도에는 약 1000여 명 정도로 교육 인원이 늘어났고요. 교육을 받고 나니 노후에 대한 마음가짐도 달라집니다. 아까 그 내용 중에 하고 싶었던 거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게 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지금까지는 내가 하고자 했던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앞으로 했던 일이 내가 하고 싶었던 거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걸 생각해봤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봄볕이 따사로운 어느 날 송철종 할아버지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어르신 계세요? 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할아버지는 여전히 기초수급비를 받지 못한 채 부족한 생활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건 포기했어요. 저 딸이 분양 가족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이 안 된다 해서 포기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딱한 사연이 알려진 뒤 이웃들의 관심과 작은 도움이 이어졌고 그들의 마음은 할아버지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그 병원에서 전주병원에서 와서 치료받으라고 하기도 하고 또 저 구청에서 그때 그 선생님이 말씀을 해가지고 긴급 그 지원비가 그때 한번 받았어요. 그때 그러니까 큰 도움이 됐었죠. 마음은 흐뭇했죠. 했지만 또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을 텐데. 할아버지가 다시 집을 나섭니다. 윤할머니 계세요. 항상 건강하셔야 돼요.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일자리, 노노케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력해놓은 시방 하면서도 제 생활에 큰 보탬이 되고 또 제가 또 보람이 되고 또 내가 이렇게 건강을 안 좋아도 그래서 할머니한테 가서 말동무라도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기쁘죠. 고령화 시대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이자 아버지 어머니인 노인. 새끼들 만날 때, 아들 딸들 올 때, 그때가 제일로 행복하지. 바라는 것은 아들 둘이 열심히 공부해서 좀 건강하게 훌륭한 사람이 좀 되어줬으면 그게 소망이에요. 그리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더 늙으면은 이제 이런 일도 못 하면은 쓰레기 줍는 일도 못 하면은 늙으면 이제 저 것이 어떻게 될 것이요? 아들 딸한테 손 벌릴 수도 없는 거고. 딸도 지금 60이 넘고 70줄에 앉아가지고 막 며느리 손지 막 그렇게 생긴 게 뭐 그냥 밥만 먹고 사기라고 다행이지. 가난한 미래, 가난한 노년을 맞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노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